안녕하세요. 허세입니다. 4년차 휴학을 하기로 결심한 이 상황에 지금 휴학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휴학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학 전문가로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인양품에서 사온 복숭아 앤 우롱티, 그 매화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따라주세요. 꿀꿀꿀꿀꿀꿀꿀. 아니 너무 많아. 일단 저는 가구랑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2년 동안 재학을 하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기본 휴학인 3년을 했는데 4년 차부터는 창업 휴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창업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케이 이건 창업 맞다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휴학을 1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 졸업은 하실 건가요? 자퇴하고 재입하기 낫지 않나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에너지가 없었다 뿐이지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공도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솔직히. 그 간지나는 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저희 학교가 거의 일지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꿈 같은 대학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4년까지 하게 된 거지 무조건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선 휴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피하지 않죠. 그냥 휴학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할 사람은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도 사실이고 졸업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다만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 휴학이 되게 좋은 제도일 수 있는 거는 대학교 졸업을 한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취업 준비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휴학이라는 거는 어쨌든 대학생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근데 또 뭔가를 당장은 해야 될 과제가 없으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또 언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막 하겠어요. 뭔가 이 조급한 우리 사회에서. 휴학 시기 4학년에 휴학해도 괜찮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언제 해도 괜찮냐?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시기도 없고 1학년에 휴학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완벽했을까? 이미 마음속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안 할 필요가 있나? 더 뭔가 잘 말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4학년에 하는 게 뭐 어때요? 휴학할 거면 뭐라도 해야 할까요? 뭐라도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노는 거를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휴학을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에 대한 그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놀 거다. 내 본능에 이끌려서 살 거다.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솔직히 휴학 전에 막 계획 엄청 많이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하진 않아요, 솔직히. 혼자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 그림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자유가 너무 생겨버리면은 그 시간을 그냥 쓰기가 쉬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시간을 아무렇게 보낼 거야 라고 정해놓고 시간을 진짜 잘 흘려보내면서 쓰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1년 지난 거랑 끝났을 때 기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는 필요하되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술학원 다닐 때도 가구 디자이너가 1순위였나요? 다른 관심 있는 디자인 분야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딱히 별 생각 없이 다니다가 원서 넣을 시즌 돼가지고 나 어디 넣지 하다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유튜버 분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하는 취미를 진짜 대부분 많이 따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테리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도 내 세상이 아니고 본가도 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방 하나만큼은 내 세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을 되게 제가 생각하는 감성으로 꾸미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실내 디자인 쪽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지금 제 학교였고
공간 디자인과가 가구가 좀 중점적이었어요. 가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 가구가 잘 맞았어요. 졸업하기 싫어서 취준하기 싫어서 회피성 휴학 괜찮은가요? 회피성 휴학. 근데 사실 휴학이라는 게 원래 다 회피성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려고 휴학을 한 것도 맞을 거고, 근데 본인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졸업하기 싫고 취준하기 싫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뭔지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휴학을 했지만 도망자처럼 쪼그려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기회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졸업이 늦어지는 게 걱정돼요. 나이통이 올 때 어떡하시나요? 저도 나이통이 진짜 웃기지만 가장 어릴 때 제일 심했어요. 조급하고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제 딱 작년 24살 때부터는 뭔가 깨달았어요. 갑자기. 아, 나 시간 많네? 나 나이 되게 어리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를 다 이제 끝내고 졸업을 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했던 게 아쉬울지, 휴학을 해서 나이가 많아진 게 아쉬울지, 뭐가 난 조금 더 후회될 것인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똑같이 하고 싶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중학교 때 작사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음악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제 보통 그럼 주변에서는 피아노 같은 거는 나중에 졸업하고 해도 되니까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거기에 막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뭐 피아노 안 한 거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래도 전 지금은 피아노를 그 정도로 할 열정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 피아노를 했다면 제가 올해 밴드를 꼭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밴드를 하려면 음악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고 당연히 제가 건반을 치면서 노래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 휴학하고 알바해서 돈 벌고 여행 다니는 거 말고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래도 해도 괜찮을까요? 그거 하려고 휴학하는 게 아닌가. 대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휴학 한 번쯤 해보는 게 좋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들이 보통 했던 말들은 뭐 스펙 쌓을 기회다, 돈 공부할 기회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인생에서 여행 다니고 알바하고 그러기 좋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알바해서 돈 벌고 여행 다니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얼마나 중요한 가치고 얼마나 많은 걸 해내고 있는 건데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공부를 막 엄청 잘하고 엄청 자격증을 막 이따만큼 쌓아놓는 것도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바해서 돈 버는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는 동안에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만큼 인생 공부에 좋은 방법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하세요. 네. 올해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복전하는 저에게 가구 디자인과 유비님의 디자인 팁, 영감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냐가 좀 정확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술적인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술이라고 해서 막 미적으로 멋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가구 만들고 거기에 제 애착과 이야기를 담는 그런 가구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그냥 많이 레퍼런스나 가구들 정말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학생은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도 저번 주에 발표했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 주엔 까먹고 또 좋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냐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 휴학 예정인데 휴학 기간 동안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막해요. 21살입니다. 휴학 기간 동안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시는 거 어때요? 뭘 하고 싶으신지. 근데 사실 휴학을 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막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하고 고등학교 공부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대학교 어영부영 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커온 사회에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고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하고 싶은 게 없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거. 저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쉬는 동안 뭘 했을 때 재밌는 사람인지 공부해본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휴학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갈피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분의 질문을 보세요. 이 휴학을 막상 하고서도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 잘 살기 위해서 휴학을 하시는 거면 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휘황찬란하게 잘 살 거라는 그런 거는 솔직히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한다?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 휴학하고서 이 서울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냥 하루 다 가 있는 것 같고 삶이 뭐 막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건가 싶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왜 괜찮아진 것 같냐면 그 시간도 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때의 경험들 때문에 제 이야기와 제 이제 가치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 인생에서 우울과 불안이 없어졌냐? 하면 전혀 아니고요. 아, 지금 좀 불안하네? 근데 지금 당장 엄청 큰일이 생긴 건 아니네? 그럼 나중에 더 큰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다루는 연습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니까 삶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기게도 이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만 벗어나면은 사실 하고 싶은 휴학을 했고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완벽하지 않으려고 할 때 비로소 아, 내 삶이 괜찮은 삶이구나 이대로 라는 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돼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재수한 06년생입니다. 이번에 대학 입학 앞두고 있는데 3반수 할 생각이거든요. 22살에 1학년이 되어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22살이 유리할 거예요. 20살보다는 22살이 조금 더 어른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들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어울릴 거였으면 원래 못 어울릴 거였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 휴학으로 동기들이랑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는지 변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안 변하는 인간관계는 없으니까. 근데 휴학을 하든 안 하든 졸업을 해서도 멀어지겠죠? 멀어질 인연이었으면. 이렇게 동기들이랑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할 정도로 동기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휴학을 하셔도 동기들한테 연락도 잘 하시고 막 생일에 안부 연락도 잘 하시고 할 거라 생각해서 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어쨌든 저보다는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적으로 능력이. 수시 재수 실패해서 다시 복학해야 되는데 이 친구 없어요. 그냥 극복하고 혼자 잘 다닐 수 있겠죠? 다닐 수 있어요. 진짜 혼자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대학교는 솔직히 친구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니는 게 더 간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히 친구 생기면은 개꿀? 없으면은 뭐 혼자 다니는 게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애들은 왜 있는 거야? My girl was the low, was the low, was the low.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올해 1년 휴학 신청했습니다. 전 주변 사람들이 넌 알아서 알차게 잘 보낼 것 같아 라는 말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허세님은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휴학 기간의 하루하루를 어떤 루틴 또는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전체적인 휴학 동안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았고요. 전 그냥 나태했어요. 나태할 때. 안 나태해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나태했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나태할까를 좀 더 한번 진지하게 천천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태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급한 마음 때문에도 컸던 것 같거든요. 일을 하기는 해. 하는데 한 30초 만에 이제 삥! 삥!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편집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 재밌는 영상 돼야 되는데 괜찮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삥! 하면서 튕겨나가서 릴스를 보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행복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너무 잘 살려고 하지 않기? 그냥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정말 없다라는 거를 좀 깨달으니까 전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냥 나태한 시간도 내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왜냐면 보통은 자책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었거든요. 이전에는. 알차게 잘 보낼 것 같아라는 게 엄청 많은 일을 할 거야 너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보내든 그건 다 너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 거야 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휴학하고 방황, 학기 보내며 방황 사이에서 늘 고민입니다. 휴학 후 방황에서 얻은 가장 큰 지점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남들 생각했을 때 방황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방황해본 적 있다고 주저주저 얘기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후자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완벽하고 대단하고 돈 떼돈 부자여서 멋있는 게 아니라 방황도 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씩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냥 그 방황이라는 거 자체가 멋있지 않나? 휴학하는 동안 느낀 장점과 단점 하나씩요. 장점은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노는 것도 자유고 쉬는 것도 자유인데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꾸려나가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단점이라고 무언가를 의식한 순간부터 단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시기가 맞는데 전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졸업하고 끝내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일단 내년에 복학을 해야죠. 저는 지금 그냥 1년 더 하고 싶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더 해버리는 거고 그냥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할 예정이에요. 사연 같은 느낌인데요. 시골주의인데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여유 가득한 저희 동네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서울이 두려워요. 모두가 이악 물고 아득바득 살아갈 것 같아요. 예체능 계열인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곳에 가면 나태하고 무의미한 경험만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축하드려요. 이제 대학을 위해서 서울로 오시게 되셨다니. 여유 가득한 동네랑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좀 정신없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면은 아 진짜 편하다 살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아득바득 사니까 나도 눈치가 보여서라도 조금 더 내 몸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악 물고 아득바득 살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정말 넓은 만큼 그냥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나태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이악 물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기에 이악 물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사람도 그 이면은 걱정도 많을 거고 열심히 살기 너무 힘들고 나는 나태한 것 같고 무기력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체능 계열인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 자신 없으시면 아득바득 안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면 더더욱이 아득바득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영감이랑 새롭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득바득 살면 당연히 이 세상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겠죠? 막 바쁘게 막 하느라 뛰어가느라 정신없는데 옆에 있는 아름다운 멋진 영감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막상 와보세요.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경험도 될 거고 정해진 길, 나이에 걸맞는 단계에 대한 압박과 소음이 강한 한국에서 휴학 중 흔들리지 않을 방법.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안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 이 길에 안 흔들리고 살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안 흔들리고 산다는 거는 내 고집대로만 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남이 나한테 뭐라 하면 그 얘기도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나 들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대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겠죠? 꽃이 이렇게 자라나요, 땅에서. 근데 그 꽃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하는데 딱 이렇게 꼿꼿이 서 있을까요? 그 꽃이 자라나려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아, 흔들리네. 그래, 춥다. 그래도 살고 있네. 우리는 사람이기에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 그걸 좀 알면 왜 흔들리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에 다른 더 좋은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학으로 이행시 해주세요. 오케이. 휴학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그만 보고 학오 싶은 일 하자.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말을 했지만 아마 저도 그렇고 자기 삶을 고민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기한테 안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믿고요. 저의 2026년 올해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인데요. 자유예요. 자유. 너무 빡빡하게 목표를 세워두지 않고 좀 비워놔야 나를 연구하고 영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 잘 살아봅세.